톰 호먼 국경차르가 연방이민 단속 요원들이 조만간 뉴욕시를 점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이민 단속이 펼쳐진 가운데 한인이 운영하는 마트도 급습당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관련 자문 역할을 맡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2기 뉴욕협의회가 1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난방비 폭등에 직면한 뉴욕 주민들을 위한 긴급보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톰 호먼 국경차르가 연방이민 단속 요원들이 조만간 뉴욕시를 점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먼은 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이 이미 뉴욕시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현재 있는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요원들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이 비난의 중심에 선 가운데 호먼은 아이스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뉴욕시경의 협조를 바라지만 협조 없이도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또 지난 14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스태튼 아일랜드에 위치한 해안경비대 시설을 불법 체류자 구치소로 사용할지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에 연방군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둘은 법집행기관과 비즈니스 관계자들, 활동가 단체 등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대화 자리를 마련해 연방정부 개입을 중단시키거나 적어도 그에 따른 충격을 줄일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롯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여 이틀 동안 1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이 운영하는 식료품 상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경 순찰대는 지난 15일 샬롯에서 샬롯의 거미줄 작전으로 명명된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트리샤 맥클로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이민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자 130명 이상을 체포했다면서 체포된 사람들에게 갱단 가해, 폭행, 절도, 기타 범죄 등의 전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식료품 상점도 피해를 봤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에서 건너온 이민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료품 체인점 슈퍼지마트 파인빌 지점에 지난 15일 오후 2시쯤 국경 순찰대가 들이닥쳐 마트 직원들을 매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20대 직원 한 명은 매장 밖으로 끌려나간 뒤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이 지시겨졌습니다. 직원들과 매장을 찾은 한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고등학생 계산원은 겁에 질린 채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샬롯이 현재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샬롯은 금융, 소매, 제조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성장세가 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관련 자문 역할을 맡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2기 뉴욕협의회가 1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플러싱 디모스 연회장에서 열린 출범회의에는 161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시화 회장은 제22기 협의회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슬로건 하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글로벌 공공외교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념과 세대의 차이를 넘어 평화와 통합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한인사회와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1.5세, 2세들을 위한 한국인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좀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많은 계획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뉴욕협의회 모든 자문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기는 평화통일 관련 세미나와 공공외교 활동을 확대하고 차세대 육성과 여성자문위원회 참여 확대를 통해 더욱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협의회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대표위원 20명에게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평화통일 강연회와 정기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지난 1981년 창설된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난방비 폭등에 직면한 뉴욕 주민들을 위한 긴급보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주택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기금이 중단되자 난방비 상승에 직면한 뉴욕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보호 조치와 자원을 발표하고 지연된 난방 지원 기금을 즉시 복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공화당이 난방 지원을 차단해 뉴욕 주민들을 추위에 방치하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하며 연방 기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공과금 회사들이 히프 지원을 계속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히프는 저소득층 뉴요커들에게 유틸리티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 같은 조치는 수천 가구가 11월 할인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주정부 히프 웹사이트에 서둘러 등록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책임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닉 랭어디 연방하원의원은 호컬 주지사가 민주당이 야기한 셧다운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 거짓말하고 있다며 그녀의 급진적인 그린 뉴딜 정책이 뉴욕의 에너지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앨리스 스테파닉 연방하원의원은 호컬의 그린 뉴딜 사기와 가스 스토브 금지령 때문에 뉴욕 주민들이 겨울철 에너지 비용 폭등과 함께 생명의 위험에 처했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상위 25% 연금 수령자의 생활비 조정 인상률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연방예산위원회 CRFB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 신탁기금은 약 7년 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CRFB는 연금을 많이 받는 상위 25% 수령자에게 콜라 인상폭 상한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연금 지출을 줄이고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한된 상한제는 상위 25% 연금 수령자에게만 콜라 인상폭을 제한하고 중저소득 수령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콜라가 2%일 경우 원래 연간 $1,000가 오르는 상위 수급자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해 인상폭을 $900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1,150억 연금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내년도 콜라 인상률은 2.8%로 발표된 가운데 해당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사회보장연금 제도의 장기 재정 적자 약 10%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방안은 아직 제안 단계로 실제 시행 여부는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티켓 소지자를 위한 비자 신속 심사 시스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17일 백악관에서 피파 우선 예약 심사 시스템을 발표하고 이 시스템이 월드컵 티켓 구매자에게 비자 인터뷰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공동 주최로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 방문객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티켓은 비자가 아니며 동일하게 비자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단지 대기열에서 앞순위를 주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입국 거부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피파에 따르면 현재까지 212개국 및 지역에서 월드컵 티켓이 판매 완료됐으며 최대 600만에서 700만 장 판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준비 미흡을 이유로 보스턴 월드컵 경기장 변경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날 문제가 예상될 시 인판티노 피파 회장에게 개최지를 옮기자고 요청할 것이라며 또다시 개최 도시 변경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인판티노 회장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다음 달 있을 월드컵 토너먼트 조 추첨을 앞두고 대회 준비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이민자들이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미국에 머무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는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KFF가 8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1,805명의 성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 체류 이민자의 82%를 포함한 전체 이민자의 약 절반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이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2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이민자의 3분의 1도 법적 지위 취소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약 70%는 시간을 되돌려도 여전히 미국 이주를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정책 이전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74%의 응답자들은 미국에서의 재정, 고용, 그리고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가 본국보다 더 낫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의 다수를 포함해 거의 80%는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가고 있거나 이미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40%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특히 수십 년간 거주한 시민권자 사이에서 이러한 견해가 나타났습니다. 15%는 강화된 단속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합법 이민자였고 이들 중 다수는 수십 년 동안 이곳에 거주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올해 전국에서 약 8,180만 명이 최소 50마일 이상 장거리 이동을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17일 발표한 전망자료에서 올해 여행객 수가 지난해보다 160만 명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전체 여행객 중 7,30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의 약 90%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해보다 130만 명 증가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항공편 결항 사태로 항공 예약자 일부가 자동차 여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항공 이용객의 경우 600만 명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2% 증가한 수치지만 최근 항공편 결항 사태가 이어지면서 일부 여행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버스, 기차, 크루즈 등 기타 교통수단 이용객은 250만 명으로 8.5%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크루즈 여행은 팬데믹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 미국발 크루즈 승객은 2,070만 명, 2026년에는 2,1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협회는 내다봤습니다. AAA 예약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계한 추수감사절 인기 여행지 1위는 플로리다로 나타났습니다. 올랜도는 테마파크 수요 덕에 국내 여행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웹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 플레어 서버에 장애가 발생해 전 세계 주요 플랫폼 서비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는 18일 내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일부 서비스가 간헐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비스가 복구되고 있다면서도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고객들은 여전히 평소보다 높은 오류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는 웹사이트가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고 콘텐츠를 빠르게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CDN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장애가 일어나자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여러 웹사이트에서 동시다발적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장애의 영향권에는 소셜미디어 X,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음악 감상 플랫폼 스포티파이, 아마존, 오픈AI의 챗GPT 등 주요 서비스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약 한 달 전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 장애로 광범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수시간 중단된 데 이어 다시 발생해 클라우드 인프라 의존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AWS에 차질이 생기며 아마존 프라임, 퍼플렉시티, 스냅챗, 듀오링고, 알렉사, 포트나이트 등 수많은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가 약 3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알파벳의 최고 경영자 순다르 피차이는 인공지능 붐이 붕괴되면 어떤 회사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8일 피차이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AI 투자 붐은 특별한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닷컴 시대의 비이성적인 과열과 유사한 현재 시장에 대해 비이성적인 요소도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 구글이 거품 붕괴 가능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구글은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포함해 어떤 회사도 폭풍에 면역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AI 자체에 대해서도 인류가 발전시켜온 가장 심오한 기술이라며 사회적 혼란을 이겨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는 특정 직업들을 진화시키고 전환할 것이며 사람들은 이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며 교사,
의사 등 어떤 직업이든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적응하는 사람들이 더 잘 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AI 가치 평가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의 높은 가치 평가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영국의 정책 이반자들 역시 법을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피차이는 또한 AI의 막대한 에너지 수요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컴퓨팅 성능을 확장함에 따라 알파벳의 탄소 중립 목표가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는 일본 도쿄로 뉴욕 대도시권을 제쳤습니다. CEO 월드 매거진이 발표한 세계 도시부 지수에 따르면 도쿄의 올해 국내 총생산 규모는 2조 5,500억 달러로 300개 도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도쿄의 경제적 위상은 기술, 자동차 공학, 정밀 제조 분야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혁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혁신과 인프라를 거의 유례 없이 결합해 교통 시스템, 금융 네트워크, 산업 공급망이 완벽에 가깝게 정밀하게 작동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영국 런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은 GDP 1조 4,200억 달러로 5위를 차지해 프랑스 파리 수도권을 제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CEO 월드매거진은 서울의 급부상은 한국의 기술 전자 디지털 혁신 역량을 부각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외에 일본 오사카 고베가 8위, 중국 상하이 12위와 베이징 11위, 싱가포르 16위 등 아시아 국가 도시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고서는 2025년 순위에서 아시아가 보여준 지배력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더 큰 흐름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개 도시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듯 저축 습관을 익힐 수 있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저축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국제안정화군 창설이 포함되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 20개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아마존은 현대차에 이어 포드사 공식인증 중고차를 아마존 오토 포털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구매자들은 계약 완료 후 지역 포드 딜러쉽을 방문해 차량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유학생 비자 취소나 비자 인터뷰 중단으로 인해 미국 대학에 신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영국 남서부 도시주에 위치한 릴리풋 성공회 유아학교는 기독교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헌터스의 수록곡들을 금지했습니다. 중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며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이후 3일간 중국발 일본행 항공권이 49만 1000건 취소됐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일본행 항공권 전체 예약의 약 3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를 강타하고 있는 대기해강 폭풍 전선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흘 넘게 폭우를 동반하며 해변에서 5세 여아가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등 최소 6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연방오정국이 2026년 1월 18일부터 프라이어리티 우편 요금은 6.6%, 프라이어리티 익스프레스는 5.1%, USPS 그라운드 어드밴티지의 경우는 7.8%씩 각각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H마트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다가오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매장에서 탁상용 달력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최저 기온은 4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7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